충격에 휩싸인 정치권 소식 잠시 뒤에 저희가 콕콕 짚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한반도 안보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9월 9일 정권 수립일에 맞춰 해마다 미사일이며 핵실험이며 도발을 이어온 북한 김정은. 올해는 도발 대신 거창하게 축하 행사를 치렀는데 과연 그 의도가 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강명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보다 깊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어제 북한이 이 수소탄 시험 성공 축하연 영상을 공개했는데 네. 우리가 특이하게 짚어볼 대목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대목들입니까? 예, 북한에서 실제로 보도를 했던 영상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북한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공개 석상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핵 개발자인 핵무기 연구소장 리용섭 소장과 이렇게 팔짱을 끼고 혹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난 사람이 황병서인데요. 이게 황병서 같은 경우는 군부 1위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합참의장인데 스위스타에게 이렇게 오히려 경례를 하는 듯한 모습이 황병서도 경례하고 내각 총리조차도 먼저 인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잡고 이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리용섭 소장에게 특급 대우를 해주는 듯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온 사람들의 좀 박수를 받고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부인인 리설주와 김여정도 이제 같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리설주와 김여정이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꽃다발을 이렇게 전달해주러 올라오는 선대본인데 이렇게 리설주도 보이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저 뒤에 보이는 이 여성, 김여정입니다. 같이 이렇게 꽃다발 전해주면서 지금 리설주가 오히려 지금 개발자들에게 관계자들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는 모습도 보이고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자, 북한은 이제 수소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소탄 모형을 찍은 그 사진들을 공개하기로 하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풍계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지진이 일어난 듯한 그런 영상을 공개를 함으로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입장을 한 다음에 행사장에 입장을 한 다음에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모랑본 앞단 당원들한테 꽃을 받아요. 네. 근데 이 꽃을 나 말고 우리 핵 개발자들한테 전해주시오라는 포즈로 미룹니다. 이렇게 직접 전달을 미루는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강 교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셨습니까? 그만큼 지금 김정은이 얼마나 이제 핵폭탄 분야에 핵무기 보유에 집착을 하고 이걸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번에 이용섭이라는 인민군 상장은 이번에 처음 견장을 한 일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였거든요. 그런데 핵무기 연구소 소장한테 상장이라는 왕별 3개 아닙니까? 상장 칭호를 줬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지금 아이러니한 것이 황병서는 총정치국장이고 차수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왕별 5개짜리인데 그 왕별 5개가 왕별 3개인데 저도 군대 대자로 근무했지만은 자기 하급한테 먼저 보고하는 법은 없거든요. 하급 지휘관이 보고를 하면 인사를 하면 거기에 맞춰 답례를 하는 건 있지만 황병서가 먼저 인사하는 걸 보고라도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지휘 성원들이 얼마나 지금 지위가 올라갔는지 또 김정은이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보였으면 황병서까지도 저런 걸 봐고 자기한테 꽃다발을 주는 것까지도 옆에다 핵 과학자들한테 이자 이민군 상장 이용섭 연구소장한테 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정말 저렇게 기쁨에 넘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자, 이런 날이 보통 북한 정권 수립일이잖아요. 구구절하면은 이런 날 보통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좀 비난하는 성명을 냈던 게 좀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성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명은 9월 3일 날 이제 수소탄 완전 성공이라고 이춘희 아나운서가 보고한 다음에 군중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평양시 군중대회 하는 데서 황병서를 비롯한 최룡의 박봉주 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했죠. 일단. 네, 그게 아마 구구절 경축 행사를 대신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구절 경축 행사를 이제 또 하게 되면, 말하자면 기념보고대 같은 걸 하게 되면 지금 나온 김정은의 저 행사장 모습이 좀 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걸 더 띄우기 위해서 구구절 행사를 하지 않고 경축보고대는 이런 걸 하지 않고 9월 3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하지 않았습니까? 군중대회에서 박봉주가 연설할 때 자기네들이 이미 완전 구구절 맞으면서 우리는 수소탄을 성공했다.
그러니까 구구절 맞으면서 네.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 성공했다고 이제 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대체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좀 전에 지금 강면도 교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이 두 손을 꼭 붙잡고 데리고 나왔던 리홍섭 핵무기연구소 소장, 예. 과학자 신분인데 군복을 입혔고 상장 계급장까지 다뤄줬습니다. 예. 과거부터 저런 과학자들을 군인으로 저렇게 대우를 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없죠. 지금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국방과학원 안에도 군복 입은 사람들이 있고 군복 안 입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복 안 입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거는 또 어떤 의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과 신임이 높다는 거죠. 그냥 군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사람한테 그냥 상장을 줬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그만큼 그 지위를 족상시키고 그만큼 김정은이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힘을 실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이용섭뿐만 아니고 홍상무라는 군수공업부 이 사람이 네. 총지휘됐는데 군수공업부 당 군수공업부죠. 일부 부장인 홍순모한테도 부부장한테 대장 칭호를 대장 군사 칭호를 내렸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아마 이번에 다 준 것 같습니다. 네. 수소탄 실험 완전 성공이라고 하고 나서 선대부터 내려오던 선군 정치, 군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그 정치를 이번 과학자들까지 그런 지위를 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공한 걸 대내 선전하면서 이건 진짜다. 우리가 아직도 좀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뭐 뒤에 영상도 깔고 저렇게 대규모로 축하 행사를 하고 띄워주고 상장칭호, 대장칭호 주는 것도 이번 완전히 대내외 선전 효과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성공했다. 네. 성공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해줬겠습니까? 자, 근데 실패했다면 해주지 않죠. 이 대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축하인 행사장에 리설주와 김여정, 올케신우 사이겠죠. 둘이 동시에 등장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노은지 기자. 네, 일단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사실 2014년에도 두 사람이 함께 모란봉악당 공연을 김정은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일단 어제 그 자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축하연을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여성이 총출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제가 강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고 권력을 가진 두 여성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이걸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고 권력을 가졌지만 아마 이설주는 아마 바늘방석에 앉은 자리고요. 네. 김여정이는 영원한 권력이죠.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해석이 가능할까요? 김여정은 백두혈통 아닙니까? 네네. 이설주는 백두혈통이 아니죠. 물론 짝퉁 백두혈통이라고 뭐 일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여정과 김정은이 자체가. 네네, 그렇게. 그건 어쨌든 한 줄기이기 때문에 김정일이의 그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뭐 기본 혈통은 맞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일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것과의 차이는 이건 뭐 말로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 김여정의 지위를 백두혈통으로 놓고 본다면 과거에 김정일의 여동생이었던 김경희가 하던 역할을 고스란히 김여정이 물려받아서 하고 있다. 특히 저는 오늘 영상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김여정을 저렇게 또렷하게 영상에 담아서 보여준 것도 이번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주위를 둘러보면 김정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김정일 때는 그래도 친척들이 많았어요. 뭐 칠걸 강 씨도 있고 망병대 김 씨도 있고 친척들이 많았고 또 누가 있었냐면 장성택이하고 김경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장성택이라는 김경희 남편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김정일 보좌를 해줬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은 주위에는 망병대 친척들도 없고 칠거래 강씨 집안도 없고 오직 김여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김여정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김정은의 아들을 낳은 거, 후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은 건 이설주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저도 좀 마찬가지지만 그 여성들을 자기 부인을 좀 헐대하고 좀 뭐라 그럴까 가볍게 여긴다고 할까요? 잘 내세우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그나마도 자기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기도 전에 이설주를 자기 옆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공개했다는 것부터도 아주 판이하거든. 이번에는 완전 아버지하고도 완전히 다른데 네. 이걸 보더라도 그 뭐인가 이설주가 좀 더 이제 정치 무대에 정말 나서서 김정은을 보좌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나오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김정은은 이설주를 통해서 자기의 지위보다도 자기 품위와 그리고 자기가 어른스러운 걸 포부하기 위해서 이설주가 옆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뭐 교수님께서 이제 부인을 했지만 뭐 리설주와 김여정 간의 권력 암투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신우이와 올케 사이에 그런 신경전도 있듯이 근데 그 남편이 김정은이기 때문에 권력 암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이 상당한 권력자가 맞다라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일단 뭐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은 요즘에 북한 간부들은 일단 김정은이 주먹질을 하면 김여정이 다독이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좀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김여정의 파워가 느껴지는 영상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공식 행사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손짓을 하고 있는 게 최룡해인데 최룡해 보고 좀 떨어져 있으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최룡해가 바로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김여정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그런 여동생일 뿐인데 이렇게 손짓 하나로 최룡해를 좀 멀리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김여정의 그런 힘을 무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다음에는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는 김여정이라 보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제가 뭐 한편으로는 이런 분석도 좀 있는데, 뭐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의 정실 부인의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김정은이 자신의 여동생까지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해석이네요. 네, 다른 해석이죠. 좀 다른 해석인데 김정일 일가를 가까이서 보필했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대사관 공사도 이런 김정은의 콤플렉스를 꼭 집어서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아버지와 지금까지 같이 온 그 늙은 동료들이 옆에 있는데 그 앞에서 차마 자기 어머니가 김정은의 공식 부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김정은의 어머니 이름이 고영희냐 고용희냐 어느 거냐 물어봐요. 저도 모릅니다. 영인지 용인지. 자, 지금 고용희인지 고영희인지 김정은이 누구인지 김여정이 누구인지 북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다는 거였는데 바로 고 엄마인 고영희의 바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제1교포 출신이고 아버지인 김정일이 드러내놓지 못했던 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부분 때문에 김정은이 도리어 컴플렉스가 심하고 그래서 아버지 때보다 더 핵개발로 성과를 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고용이나 고용 우리 발음이 좀 있어요. 제가 고용이 하면 고용이로 듣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이. 또 고용이 하면 고용이로 듣고. 그런 차이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고용이라는 말이 왜 고용이가 됐냐면 제가 쓰는 겁니다. 저게. 제가 94용이가 아니고 근데 북한에서는 용이라는 말은 남자 이름은 있습니다. 용이라는 이름은 대체로 막 흔해요. 근데 남자 이름은 있어도 여자 이름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들을 때 지금 김정은이 엄마가 근데 김정일이 부인이 고용이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줬으니까 저는 당연히 고용인 줄 알고 고용이라고 썼죠. 근데 그래서 계속 고용이라고 불러요. 저 책에도 지금 그렇게 써 있습니다. 94년도 제가 발간한 그 책에. 그런데 지금 누가 고용이라고 했냐면 고용숙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의 동생이 우리 언니는 용이가 아니고 고용이다 해서 다시 이게 지금 번복이 되고 고용숙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망명을 맞죠. 망명을 가고 있는 고용. 예. 그만큼 고용이 주변이 은밀하게 좀 감춰져 왔다는 뜻이에요. 실제 그때까지도 부인들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칠걸 강씨고 같은 집안이니까 저도 말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뭐 글로 써준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죠. 만나는 건 둘째치고 고용이라는 뭐 이렇게 이름도 보지 못했어요. 사실 쓴 거는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전달에 듣다 보니까 응당 고용이로 들었기 때문에 고용이라고 했던 건데 그건 뭐 상당히 뭐 그렇게 뭐 별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고용이든지 이거는 뭐 잘못됐으면 바꾸면 되는 건데 문제는 컴플렉스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인데 상당한 컴플렉스가 있죠. 그래서 조선의 어머니라고 고용이를 띄우다가 그걸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고용이를 띄우려고 보니까 그 간부들 속에서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요. 이 간부들 속에서 조선의 어머니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다가 몰랐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됐던 겁니다. 그 우리 방송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정일과 고용이의 관계를 쭉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지금 북한 영화 동영상을 우리 일부 가져다 방영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회수됐다는 것 자체도
선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마의 출신 성분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핵 개발을 더 부추기고 또 그 성과를 인민들한테 각인시키려는 것 같고요. 또 부인 리설주를 계속 등장시키면서 자기 정실에 대한 정통성도 또 부각시키려는 것 같은데 어제 축하형 영상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응축되는지 수속탄 조립하는 영상 같은 것도 서슴찮고 공개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수소탄 탄두와 관련한 영상이 뒤쪽 화면에서 상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마치 영화라도 보듯이 수소탄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 그리고 함께 핵실험했던 관련 영상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핵실험의 성과를 대내외에 거듭 과시하려는 걸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김정은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번에 울린 수소탄의 폭음은 간관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뤄낸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튼튼한 자립적 경제 토대가 있으며 비상한 두뇌를 가진 과학자 대군과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군대와 인민, 자력갱생의 투쟁 전통이 있기에 조체 혁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렇게 6차 핵실험 성공, 특히 수소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대내외에 가시라고 있는 김정은. 김정은을 향해서 내일 이제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되고 제재안을 논의를 합니다. 이 제재안에 따라서 김정은이 또 추가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강명도 교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 제재안이 2371 제재안보다 전번에 미사일 3발 발사해서 일어났던 그 제재안보다 지금 더 강력한 제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재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북한은 지금 몇 달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강력히 나오는데 북한은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발밖에 없습니다. 더 강력한 도발. 강력한 제재마저도 강력한 도발. 그럼 강력한 도발이 뭘까? 저는 아마 이번에는 SLBM을 비롯한 그 미사일을 다시 수중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아니면 괌 주변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국 본토를 해 나가는 뭐 본토까지 가지 않더라도 10,000km 이상을 그전에는 10,000km 이상 나가는 걸 고각 발사를 해서 3,700km 고공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정상 발사했을 때 10,000km로 추정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근처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대륙간 탄도에서 ICBM. 지금은 ICBM을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어요. 고각 발사 외에는. 이번에는 ICBM이다.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칠 수 있는, 그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미국에다 대고 정식 뭐 미사일이나 핵 미사일을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본토를 향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강명도 교수 지금 앞서서 지금 유엔 안보리가 상정한 대북제재안 결의안, 굉장히 강력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대북제재안? 네. 일단은 뭐 미국이 제안한 초안에는 사실은 뭐 김정은의 자산까지 동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마지막 안에는 그것은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북 원유 공급 차단 이것을 이제 해외에서는 상당히 강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공급을 차단하고 그리고 섬유와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초강력 제재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뭐 해외 노동자 수출 이런 것도 다 금지를 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어떤 제재안보다도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강명도 같습니다. 교수님께 이거 한번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계속 대북 제재안 얘기할 때마다 원유 공급 차단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 원유가 어느 정도 북한에다 큰 영향을 주는 겁니까? 지금 원유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한 100만 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석유관을 통해 가지고 이 석유관을 통해서 이게 생명줄이죠. 원유가 차단이 돼 버리면 북한이 원유를 가공해 가지고 그 원유에서 석유하고 휘발유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각종 거기 원료들이 많이 화학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윤활유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공장 기업에 공급을 하고 국방부 군수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공장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만약시 원유 이 석유관이 차단되게 되면 북한은 올 수도 없된다고 봐야 됩니다. 군수공장까지도 올 수도 없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